엄마, 건물을 저희 앞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매달 생활비 200만 원씩 드릴게요. 아들의 달콤한 약속은 거짓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은 병원 수입이 좀 적어서 다음 달에 드릴게요. 죄송해요. 지금은 좀 힘들어서. 반면 SNS에는 호화로운 여행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 재산으로 이런 것도 사네. 우리 딸 잘 사는구나. 남편과 평생 일군 재산을 믿었던 아들에게 넘겨준 후 한 어머니는 단칸방에서 홀로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구나. 안녕하세요. 노후인생TV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는 힘이 됩니다. 30년간 지켜온 가정의 행복이 무너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돈 앞에서 한 아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두 분 다 의사 선생님이시라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환자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식장은 축하의 말로 가득했습니다. 같은 대학병원 의사인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막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부모님은 평생을 일구어온 3층 건물에서, 아들 부부는 신혼집을 따로 얻어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열심히 살아서 꼭 은혜 갚을게요. 두 분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직장도 갖고 이렇게 좋은 사람도 만났잖아요. 결혼식 날 아들의 그 말을 부모님은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처음 두 달은 신혼부부답게 주말마다 찾아와 인사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6개월 후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진 어머니를 위로하던 아들 부부의 태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 저희가 이 건물로 이사 와서 함께 살면 어떨까요? 아버님도 그러시길 바라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어머니도 그 제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재산 문제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대요. 이대로 두면 어머님도 세금 폭탄 맞으실 수 있어요. 저희 앞으로 명의를 바꾸면 절세가 된다는데. 그래,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이제 깊은 상실감에 빠진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3층 건물의 명의는 순식간에 아들 부부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매달 생활비 200만 원씩 드릴게요.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당연히 해드렸을 거예요. 한 달은 약속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은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나서 보상금을 물어줘야 해서, 이번에 MRI 장비를 새로 드려야 해서,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환자도 많이 줄었고. 매번 다른 이유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다가 끊겼고 어머니는 적은 연금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반면 아들 부부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호화로워졌습니다. 매주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3층 건물을 가득 메웠고 호화로운 홈파티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딸 복 받았지. 시댁에서 이런 좋은 건물도 받고. 맞아요, 엄마. 다음 주에 스위스 가기로 했는데 같이 가실래요? 3층 옥탑방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던 어머니의 귀에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쓸쓸한 저녁이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아들에게 전화를 건 날도 있었습니다. 아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비 좀. 어머니, 지금 수술 중이라 통화가 어려워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수술실에 있다던 아들의 SNS에는 며느리 가족들과 찍은 미슐랭 레스토랑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진통제를 삼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저희가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명절 용돈이에요. 봉투에 든 50만 원. 그마저도 며느리가 새로 산 3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 사진을 SNS에서 본 뒤에야 주었습니다. 서럽고 외로운 저녁, 어머니는 우연히 서류 정리를 하다가 건물 증여 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공증도 받지 않은 허술한 계약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네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던 그때 아래층에서 다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건물 줬으니까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잖아. 너희끼리 잘 살면 되지. 맞아요. 어차피 저 나이에 돈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잘 쓰는 게 낫죠.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의 눈물은 복수의 칼날이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제 그녀만의 조용한 응징이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평생을 살던 2층 집에서 3층 옥탑방으로 쫓겨난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2층은 저희가 카페로 운영하려고 해요. 옥탑방이 햇볕도 잘 들어서 더 좋으실 거예요. 며느리의 말대로 2층은 화려한 인테리어의 카페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가꾸던 정원도
카페 테라스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손님들 있을 때는 앞에 지나가시지 말아주세요. 고급 카페 이미지를 위해서. 평생 살던 집에서 이제는 손님들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주로 뒷계단을 이용했고 밤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깜깜한 계단을 더듬으며 올라가야 했습니다. 아들, 계단등이 고장났는데. 어머니, 지금 수술 들어가 봐야 해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하지만 그날도 아들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 며느리의 생일이라며 전 직원을 호텔 뷔페로 초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환자분 허리 디스크가 많이 심하시네요. 수술 비용은 약 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허리가 너무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한대. 어머니, 지금은 병원 장비 교체하느라 여유가 없어서 조금만 참아보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는 그날도 진통제를 삼키며 잠들었습니다. 설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이면 항상 북적이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이번 명절에는 친정 식구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요. 어머님은 이모님 댁에 가시는 게 어떠세요? 떠나기 전 며느리가 건넨 봉투에는 3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죄송해요. 하지만 그들의 제주도 여행 사진은 호화로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보낸 명절. 10여 명이 훌쩍 넘는 친정 식구들과 함께였습니다. 마지막 계기는 그날이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가려고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진료실 앞에서 들려온 대화가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또 병원비 때문에 오신다는데 귀찮게 하시네. 우리가 건물 받은 게 언제인데 자꾸 이러실까? 맞아요. 이제 우리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곧 제주도에 땅도 사야 하는데.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건물 증여 계약서의 치명적인 실수를. 공증도 받지 않은 허술한 계약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구나.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만의 조용한 응징이 시작됩니다. 법원 앞에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더 이상 연약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가는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건물 증여 계약이 무효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공증도 받지 않았고 도장도 가족들 몰래 가져다 찍은 거예요. 변호사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소송하시면 이기실 수 있어요. 증여계약 무효 소송을 진행하시죠.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담수를 준비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연락하셨나요? 내 임대료를 더 이상 아들 계좌로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건물주라는 증거도 다 보여줬고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세입자들한테 왜 그러시는... 이제야 전화를 다 하는구나. 평소에는 바쁘다고 전화도 안 받더니. 도대체 왜 이러신 건데요? 왜 이러냐고? 내가 한 짓을 생각해봐.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너희는 잘못한 게 없지. 용돈 끄는 것도 병원비 안 준 것도 나보다 처가 식구들 챙기는 것도. 어머니... 이제 와서 어머니는 무슨. 소송 들어갔다. 건물 돌려받을 때까지 끝까지 달 거야. 아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얼마 후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너희가 나를 얼마나 서럽게 했는지 알기나 하니? 앞으로는 매달 용돈도 드리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니? 난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 며느리는 눈물을 보이며 애원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친정 식구들이랑 호화롭게 사느라 바빴지? 이제 와서 눈물 보여봤자 소용없어. 그날 이후 아들 부부의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끊기자 카페 운영도 어려워졌고 대출 이자도 갚기 힘들어졌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은행에서 담보 대출 상환하라고. 어머님을 어떻게든 설득해야 해.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은 너희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거야. 그걸 너희가 이렇게. 어머니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원장님, 은행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자를 언제까지? 간호사의 말에 아들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끊긴 지 한 달, 카페 매출도 급감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병원 운영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어머니가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때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니? 시어머니가 소송을 했다고? 그동안 너희한테 건물 줬다면서.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나 봐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늙은이가 끝까지 재산 움켜쥐고 있더니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 재산 내 앞으로 해놓고 이제 와서 돌려달라는 게 말이 돼? 그때 병원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문 앞에 서 있던 건 오랜만에 모습을 보인 어머니였습니다. 왜? 놀랐어? 이제는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내 뒷담화까지 하는구나. 어머님, 절대 그런 게. 됐어. 다 들었으니까. 늙은이 재산 움켜쥐고 있다고? 그래, 난 끝까지 움켜쥐고 있을 거야.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난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와서 변명은 됐고. 아들 이번 주말까지야. 짐 정리해서 나가. 어머니, 제발. 됐어. 너희가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할 거야. 어머니는 차갑게 말을 마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아들의 애원에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새로운 세입자들과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2층 카페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으로 바꾸기로 했어. 임대료는 2배로 올리고. 어머니, 그러시면 저희는 정말. 너희가 나 모르는 척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오니? 결국 아들 부부는 짐을 싸야 했습니다. 호화로운 생활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채무 독촉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하죠? 친정에도 못 가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했나 봐. 어머니는 다시 2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곳에서는 더 이상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물은 서러움이 아닌 홀가분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아들은 결국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법적으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공증도 없이 진행된 증여 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게다가 증여세도 제대로 내지 않으셨더군요.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세금 문제는 생각도 안 했던 것입니다. 원장님, 이번 달 월급이. 병원 직원들이 하나둘 사직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도 문을 닫았고 대출 이자는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친정에 가서 살면 안 될까요? 당신 부모님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어? 그동안 으스대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매주 호화로운 모임을 가졌던 친정 식구들도 이제는 연락조차 끊겼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아들이 어머니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봐달라고? 내가 아플 때 너희 날 봐줬니? 그때는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이젠 뉘우쳤습니다. 뉘우칠 만큼 뉘우쳤니? 그래, 얼마나 힘드니? 너무 힘들어요. 이제 병원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나를 버렸을 때 그 고통을 알기나 해?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난 더 이상 너희 어미가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만든 거야. 어머니, 나가. 이제 더 이상 올 필요 없어.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대로 이제 남이 된 거야. 그날 이후 아들 부부는 결국 월세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호화로운 외제차는 팔렸고 명품 가방들도 중고시장에 나왔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가 자초한 거야. 어머니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건물은 전문 관리업체에 맡기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허리 수술도 받았습니다. 이제야 좀 편안하네요.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의사시라면서요? 왜 직접? 아니요, 전 아들이 없어요. 그냥 혼자예요. 어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오히려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빈 병원에 울렸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말해봐요. 오히려 뭘 잘못했는데요? 그래, 다 어머니가 이기적이어서 그래. 텅 빈 병원엔 먼지만 가득했습니다. 한때 환자들로 붐비던 진료실은 이제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보험사에서 또 독촉 전화 왔어요. 의료기기 할부름도 밀렸고. 알아. 나도 알아. 제발 좀 조용히 해. 당신 지금 저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미안. 나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미안하다고요? 지금 이 상황이 미안하다고 될 일이에요? 당신은 항상 그래요. 뭐든 책임지는 법이 없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놓인 명품백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제 이런 거 살 수도 없게 됐잖아요.
친구들 만날 낯도 없어요. SNS도 다 내렸어요. 다들 우리 보고 뭐라고 수긍거리는 줄 알아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시작은 무슨, 당신이랑 결혼한 게 내 인생의 최대 실수였어요. 당신도 원했잖아. 어머니 재산 가져오자고 한 것도 당신이었어. 그래요. 제가 욕심냈죠. 근데 누가 매달 200만 원씩 드린다고 약속했죠? 누가 어머님 모시고 산다고 했죠? 이제 와서 그게 중요해? 중요하죠. 당신은 약속이란 게 없어요. 부모님한테도 저한테도. 저는 이제 지쳤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이혼해요. 이러다가 저까지 망할 순 없잖아요. 며느리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였습니다. 당신, 이걸 언제...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어요. 스톨러요. 전 먼저 친정으로 갈 거예요. 잠깐만. 이러지 마.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고급백들과 옷가지들을 챙겨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아들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망했어. 다 망했어. 그때 직원이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은행에서 오늘까지 이자를. 나가. 그냥 나가. 혼자 남은 진료실에서 아들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다 어머니 때문이야. 왜 이러시는 거야? 우리가 뭘 그렇게...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어머니의 건물이 보였습니다. 이제 어머님은 좋으시겠다. 우리 인생 망치시고... 술병을 들이키며 아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 허름한 건물에 연철내과 의원이라는 간판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원장님, 김할머니 오셨어요. 또 약 타러 오셨구나. 어르신. 농사일에 거칠어진 손흔한 할머니가 들어섰습니다. 한때 호화로운 큰 병원을 운영하던 그는 이제 시골 마을의 작은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할매, 식사는 잘하고 계시죠? 암 잔해주는 약이 얼마나 잘 듣는지. 허리도 덜 아프고. 처음엔 무시하듯 대하던 환자들도 이제는 정이 들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이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져 갔습니다. 원장님, 저번처럼 약값을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러시죠. 한때는 돈을 위해 환자를 대했지만 이제는 환자의 형편을 먼저 살피게 되었습니다. 빈 진료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잘 지내시려나? 서울에선 어머니의 소식이 종종 들려왔습니다. 복지관을 운영하며 여러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실버 모델 대회에서 상을 받으셨다더라. 복지관에서 댄스 강사로 활동하신다고. 어머니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움보다 부끄러움이 더 컸습니다. 한편 서울의 복지관은 날이 갈수록 활기찼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무슨 수업이에요? 오전에는 댄스, 오후에는 원예 교실이에요. 꽃과 함께하면 마음이 참 편해지더라고요.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그리워하거나 서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멋지게 사실 줄 몰랐어요. 그래요? 나도 몰랐어요.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을 줄은. 복지관 옥상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댄스 교실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때로는 동네 노인정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며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렇게 집착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저녁이 되자 복지관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니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 시간, 시골 진료실에서 아들은 홀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마음을.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시골위원회에서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원장님, 할매가 또 감자를 가져오셨어요.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나중에 드시라고 하세요. 약값을 제대로 내지 못해 농작물로 대신하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고맙기만 했습니다. 할매, 약 잘 드시고 다음 주에 또 오세요. 그려. 자네 같은 의사 선생이 우리 마을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문득 옛날이 떠올랐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환자 한 명 한 명의 사연을 보지 못했던 그때. 원장님, 이거 보셨어요? 간호사가 들고 온 태블릿에는 어머니의 기사가 떴습니다. 70대 할머니, 건물 기부에 복지관 운영. 노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기사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 저녁, 텅 빈 진료실에 앉아 옛 앨범을 펼쳤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들. 어머니는 항상 자신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재산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때 사실 진정한 재산은 따뜻한 가족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홀대받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처럼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찾는 분들은 많지 않죠? 인생의 황혼기, 자식이 전부일 것 같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